사랑이 지나치면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무심함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무심해질수록 사람은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차갑다, 냉정하다, 사람 정이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을 곱게 하고 상대 입장을 헤아리고 괜히 분위기 깨질까봐 한 번 더 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해할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들이 고마움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여러분, 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가장 억울한 건 우리가 무례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늘 조심했고, 늘 배려했고, 늘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은 점점 거칠어지고, 부탁은 명령처럼 변하고, 선은 아무 설명 없이 넘어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착했나?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 나이에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 문제를 성격이나 인품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상처 준 사람은 늘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무례했던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참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약용은 이것을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을 다 보여주면 사람이 이해해줄 거라 믿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은 드러난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편하게 사용하려는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의외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더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덜 반응해야 한다. 더 잘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그가 말한 무심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태도도 아닙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힘, 모든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여유, 그리고 내 마음을 아무 자리에서나 꺼내놓지 않는 절제.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무심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결과 존중은 줄고 상처는 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무심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짜 무심함을 가질 수 있는지 정약용의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닳아있다면, 괜히 말한 한마디가 밤마다 떠오른 적이 있다면, 이젠 좀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무심해지는 법을 아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고 관계는 정리되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부터 왜 무심한 사람이 끝내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무심해질수록 사람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까요?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반응의 주도권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늘 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말 한마디에 바로 설명하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례한 말에도 즉시 해명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에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이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은 조용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순간은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항상 반응해주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잠깐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여러분이 이렇게 답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오해받을까 봐요. 그건 상황이 좀 있어서. 이 말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여러분은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존중은 사라지고 위치는 갈립니다. 반대로 무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쉽게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 무심함은 벽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무심함은 차갑게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마음의 문을 항상 열어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열고 아무 때나 들락거리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너무 싸게 열어왔습니다. 누군가 힘들다 하면 내 사정은 뒤로 미루고 들어줬고 무례해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라며 넘겼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닳고 관계는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무심함을 노년의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관계를 넓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제로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무심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모든 말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도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립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꺼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대개 더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항상 반응하는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겪었을 법한 장면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은 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이런 반응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이런 뜻이었고요. 오해하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이 순간 이미 위치가 바뀝니다. 상대는 평가자가 되고 여러분은 설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가 되는 순간 존중은 한 칸 내려갑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리를 낮추는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말에 답하는 습관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말에 내 기준을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문에는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평가에는 해명할 책임도 없습니다. 불편한 말이 나왔을 때 가장 강한 선택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응이 예측될 때 편하고 반응이 멈출 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넘는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넘어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늘 설명해주고, 늘 받아주고, 늘 반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반응이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침묵이 생기면 사람들은 스스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를 얕잡아 보려는 사람들, 일부러 빈정대는 말과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네.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이겼다고 외치지 않았지만 상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연습하셔야 합니다. 모든 말에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질문이 나왔을 때 즉시 입을 열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도 당장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말을 안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무심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무심함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 설명하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오해받기 싫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설명은 오해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힘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설명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상대의 기준 위에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이란 본질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판단하는 위치에 있고 나는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자주 해명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일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굳이 그럴 필요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상황이 이랬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설명이 과연 여러분을 지켜줬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는 여러분의 말을 재료 삼아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은 더 깊이 끌려 들어갑니다. 설명은 상대를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를 통제자로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왜 설명에 집착하는지 그 심리까지 꿰뚫었습니다. 그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인정받고 싶음. 나를 나쁘게 보지 말아달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해해달라.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사람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이 말들은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닙니다. 설명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거리를 만드는 말입니다. 이 거리에서 상대는 더 이상 파고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항상 이해받아야만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질문을 매일 되뇌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뜻과 다르게 역적으로 몰렸을 때 그는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설명하지 말자. 그 선택 이후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내 선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을 완전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관계,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려는 습관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무례해지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설명하고 싶어질 때 한 박자 멈추고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말을 정말 해야 할까? 이 설명이 나를 지켜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때 입을 다무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서 무심함은 점점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다 공유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털어놓아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속 얘기를 해야 진짜 관계 아닌가요? 젊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다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맡길 사람은 100명 중 하나도 얻기 어렵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혹은 그때는 공감해주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본인이 힘들다고 했으면서 왜 그래요? 감정을 공유한 것이 어느 순간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함께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 다른 하나는 그 아픔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보로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처음에는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감정을 천천히 보여줍니다. 아니, 대부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없이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 쉽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글로 적고 자기 안에서 다스렸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말하면 그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도구가 됩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이 말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정을 아껴 쓰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진짜 사람에게만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힘든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불평과 한숨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대부분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감정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타인의 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품격의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사귈 때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고 나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가, 아니면 더 흐려지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감정을 털어놓고 나서 늘 후회가 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마음을 닫으셔도 됩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말하지 말고 하루만 묵혀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 말을 정말 이 사람에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을 통과한 감정만 입 밖으로 꺼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쉽게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선 넘는 말에는 설명 말고 기준으로 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을 넘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상대는 가볍게 던졌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고 존중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때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반응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설명하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관찰하며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말이 길어지는 순간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힘의 방향만 남는다. 선을 넘는 말 앞에서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곧 나는 납득시켜야 하는 사람이라는 위치로 내려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지켜온 품위와 기준을 누군가가 가볍게 농담처럼 건드렸을 때 그걸 왜 설명해야 합니까? 정약용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기준을 말하라. 기준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판단을 강요하는 말도 아닙니다. 기준은 그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제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 방식의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공격도 아닙니다. 그저 명확할 뿐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트러진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을 넘는 말에 기준으로 답하는 사람은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표정을 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대화를 멈추기 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모욕과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난 죄인이라는 이유로 말끝마다 깔보는 이들이 있었고 학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절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거나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준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허용하고 계십니까?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받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말을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을 넘는 말을 허용하는 순간 상대는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더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준은 처음에 세워야 합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불편한 말이 나왔을 때 설명하려는 입을 닫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건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그런 방식의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말 뒤에 아무 설명도 붙이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의 기준을 완성시킵니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확해지라는 말입니다. 명확해질수록 사람은 조심하게 되고 조심할수록 여러분의 자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무심함의 진짜 힘입니다.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심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약해서도 마음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알면서도 왜 계속 붙잡고 계셨습니까? 마음이 상하면서도 왜 전화를 끊지 못했고 만남을 거절하지 못했습니까?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 하나였습니다. 혼자 남을까봐.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꿰뚫었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 휘둘린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의존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이 시작되는 관계에서는 무심함이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존하는 사람은 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면 멀어질까? 이 태도 보이면 싫어할까? 참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말은 줄어들고 기준은 흐려지고 존재감은 옅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극단적인 고독 속에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강제로 떨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독이 칼처럼 아팠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라지자 마음이 선명해졌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으며 누구의 평가에 흔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말은 줄었고 글은 깊어졌으며 생각은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관계는 복잡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심해지려면 반드시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단계. 이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곁에 있는 모든 관계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단지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붙잡고 있는 관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국 아무 관계나 끌어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 관계가 사람을 가장 깊이 망가뜨립니다. 무심한 사람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에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말을 아끼고, 말을 아끼니, 상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심함은 고독에서 자랍니다.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졌다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무심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아무 관계나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을 적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존중하는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무심함의 완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온전해지는 것. 그 온전함이 여러분을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 속에서 여러분의 기준과 품격은 가장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상은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무심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심해져라 그래야 이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무심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반응하고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서 가장 지쳐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기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무심해서 더 강해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